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발글정 도울릭 밝은 도움 주는 교육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콘서트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발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위기. 퍼뜩 생각하니까 민주주의의 적 사회주의 그 사람 때문에 자본주의 위기 그렇게 퍼뜩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 마누라나 우리 손주들은 이야기가 쉽게 될 거고 저도 퍼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지? 그래서 원서의 제목을 보니까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익학당에서는 최초로 동시학습 한영일중 사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익학당 교재로서. 그래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위기를 우리 한국어에는 한자와 한글이 있고 한자도 한국어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또 풀어서 얘기하면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영어는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니혼고, 일본어는 민주주의적을 민스시기 데키가 관역적자를 일본에서는 데키. 시혼수기노 자본주의를 시혼 이 본자를 일본은 시혼 수기노 자본주의의 위기를 일본에서는 키키라고 그러네요. 민스시기 데키 시혼수기노 키키. 근데 중국은 이렇게 한자를 쓰니까 뭐 헷갈리지 않아요. 더 정확해요. 한자가 배우기 어려워서 그러지 민주資本주의 더 웨이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정의학당에서는 우리 손주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4개국어 동시 학습의 콘텐츠를 가지고 국민을 계몽시키겠다.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4개국어 동시 사전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어진데 국립국어원에서 5,966자 동시 학습 한국, 영어, 일본어, 중국어 사전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4개 국가의 국기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지금 대한민국 다문화 국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글도 가르칠 적에 국어원에서는 최소한 5,966자 한글 가르치자 해서 뽑아서 만든 것을 신백훈이 정익학당에서는 이걸 4개국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게, 스토어 한글 발음을 꼭 넣습니다. 왜? 한국어는 발음을 다 표기할 수가 있으니까. 일본은 미세, 중국어 상땐 이렇게. 이게 지금 탈고돼서 교정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전에 발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바른청년연합의 젊은 청년들한테는 우리 이재윤 박사를 통해 가지고 공짜로 줄 테니까 기대하고 계십시오. 예. 자, 이 저자는 마틴 울프입니다. 국제금융시장과 각국의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세계적인 경제 칼럼니스트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으로도 영국 사람이죠. 대영 제국 커맨더 훈장을 받았다. 책 소개에는 경기 침체는 어떻게 포퓰리스트의 등장을 부추기는가? 경제가 중요해요. 경제가 떨어지면 포퓰리스트 나온다. 트럼프, 시진핑, 푸디 이거 다 트럼프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럽고 저하고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독재자들이 들세에서 인류는 어떻게 번영을 유지할 것인가? 혹시 일본인 저자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사 서평을 보면은 마틴 울프는 포퓰리즘과 독재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았다. 루빈이. 민주주의는 지금 선동적 독재의 자리. 이게 선동적 독재.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자본주의 재앙이 시작된다. 예, 그렇습니다. 출판 서평 1부, 2부 쭉 다 나오고 서평이 있고 추천사를 보면은 벤 버냉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마틴 울프는 경제와 정치 상관관계에 대한 가장 예리한 통찰, 또 정치와 경제에 대한 낙관론자 비관론자 모두가 읽어야 될 책, 포퓰리즘과 독재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는 방법, 자본주의가 어떻게 위기에 빠졌고 왜 구해야 하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 이 책은 걸작이다. 저자의 열정적이고 놀랍고 현명하다. 이 책을 우리는 읽어야겠습니다. 책 속으로의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전부 올려드렸으니까 쭉 정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구입 못하시더라도 읽어봐도 충분히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서 보는 것이 제일 좋겠죠. 자, 목차를 보시면은 파트 1부, 2부, 이거는 이제 전반부로 해서 신백훈 제가 발제를 하고 다음 3부와 4부는 우리 아주 훌륭하신 김병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백훈은 지만원식 독서법으로 발제를 하고 있다. 매 10페이지를 딱 읽으면 책을 덮고 이 페이지에서 저자가 무엇을 전달을 했는가 해서 요약도 하고 그랬다. 지만원 이 책을 얻고자 하시는 분은 정익학당에 가입을 해서 신백훈이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을 주시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백훈 발제법은 뭐냐? 지만원식 독서법을 가지고
해대 핵심 내용을 최대한 파악해서 소개를 하겠다. 상세하게 하되 그 대신 발표는 30분 이내다. 자료 테두리 책에서 소개한 거는 이거는 책에서 뽑은 겁니다. 해서 적색이고 이거 외로 이 책을 읽으면서 발제자가 연구하고 소감 의견은 청색 글자로 청색 테두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뭐 제안, 사례, 스토리텔링 등등 하지만은 결론은 한 줄로 압축이 가능하다. 기독교도 그 엄청난 것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이웃사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것이 있고 불교는 자비 아닙니까? 자비, 유교 철학은 인의 뭐 이렇게 하듯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는 책의 핵심 주장은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라도 대립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대립물. 이 둘이 결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직, 국가를,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지만은 또한 이 둘이는 매우 무너지기가 쉽다. 왜? 그거는 경제에 달렸다. 경제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번영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결합은 실패할 것이다. 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민주주의 강화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해외 국가들과 강력한 동맹 해야 된다. 미국과 정말 동맹을 해야 된다죠.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들과. 위험한 시대가 도래했다. 나는 이 책에서 왜 그런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발제자는 우리 자유시장 체제 신백훈이가 자유시장 수호 체제 의병으로 나섰는데 뭐 힘이 없지만은 목표를 정했다. 뭐냐 동맹 강화, 국민혁명, 애국 오양, 만국 예방 이게 표식으로 해봤는데 좀 무겁죠. 저자는 손주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걸 쓴다고 했는데 발제자도 의병이 아니면 손주가 안 나왔을 건데 우리 손주들이 뇌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가진다. 운율. 예. 역사 상관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은 유사한 패턴이나 흐름을 보이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운율이죠. 박자가 있다. 이 책은 새롭고 문제로 가득한 이 시대에 대한 응답이다. 자유, 민주주의, 계명주의라는 서구의 핵심 가치가 살아남기 위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스핀 독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스핀 독재,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선동적 독재라고 하는데 과거의 공포 독재에 비해서 왜곡된 보기에는 민주주의인 척하면서도 내부적인 스핀 독재다 이게 공감이 됐습니다. 20세기에는 괴물 같은 독재자들의 세계였다.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다. 근데 여기에 저자는 영국이라서 그런가 도널드 트럼프, 인도의 모디, 브라질의 자이르 보수나로 독재자 될 가능성이 크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은 발제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세기 괴물 독재 겨우 벗어났는데 21세기 과연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봤다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고 발제자는. 1장입니다. 다음번이 아니라 지금 불이 났다. 미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닌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창시한 나라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대통령이 그냥 필요한 인격, 지식이 부족했다? 인격? 왜 그러지? 2020년 선거 패배 이후에도 공화당이 지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거다. 우려스러운 실패다. 저자는 경제적 실망이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에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즘에 부상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가 더 잘 돌아갔다면 이런 요인들의 사회가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구 시스템이 건강성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과제 중 하나다. 물론 관리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분투해야 된다. 그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1부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하여인데 프롤로그. 민주주의와 시장은 지위의 평등이라는 근본적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공공문제 발언할 권리, 자유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것을 사고팔 권리, 시장경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엄청난 부와 경제 기회를 창출하는데 또한 경제 및 정치 체제도 변화를 한다. 이 전근대적인 농업경제에서는 정치를 이끄는 역할에서 인구의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간단했죠. 왜? 그때는 통신이든 뭐든 그랬으니까. 그런데 현대시장 경제에서는 그 반대가 됐다. 이에 따라 부유한 시장경제가 정치적 포용을 점점 확대하고 성인 참정권을 최고로 우리도 정치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의견도 따라줘.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민주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됐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최고치가 됐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주주의 침체라고 불릴 정도 침체가 됐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장 공생하는 쌍둥이. 인류 역사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다. 쌍둥이 하나는 정치 하나는 경제.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벌을 비롯해 군집적인 동물과 달리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예, 정치적 동물이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적 정치 없이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고 민주주의 역시 시장 경제 없이는 장기적 생존이 없다. 인류의 놀라운 특징은 신이다, 부족이다, 국가다, 화폐다, 기업이다. 이 상상한 것을 사회적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만든 능력이 있다. 시장 경제와 현대 과학 기술은 음과 양의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대립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얽혀 있는가? 근대 이전의 노동력이 경제력인데 노예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는 불평등 수준이 한계선까지 올랐죠. 유럽의 작은 섬 영국이 산업혁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부흥 국가가 된 것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현대적 형태의 민주적 정부 체제, 또 전문성 정부 법치주의가 생겼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정치란 토대에 오늘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싹 뜯어서 발전해왔다. 2절 시장 자본주의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지난 2세기 동안 번영은 그 원동력 서로 경쟁하면서 새로운 상업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그 보상 형태의 경제다. 지금 조지 슈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 이거는 이제 새 상품이 등장한다. 마차 사업을 파괴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나오고 완전히 상업화된 경제가 등장된다. 그래서 시장 자본주의. 러시아, 중국마저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어떻게 쉽게 우리 손주들에게 설명할 건가? 그래서 챗GPT에게 질문해봤어요. 야, 창조적 파괴를 영원한 변화라. 말이 좀 이상하지만 되냐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변화만이 영원하다. 변화만이 영원하다는 말로 충분히 의미가 설명이 되겠다. GPT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2장 공생하는 쌍둥이가 이 쌍둥이 두 번째입니다. 3절. 3절은 시장 자본주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어떻게 결합했는가? 옛날에 군주, 귀족, 전사 그렇게 하던 사회가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로 전환이 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이 저자는 5가지 이념, 열망, 권한 부여, 엘리트 이기주의, 영향력 5가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념은 정치와 경제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은 동일한 철학적 가치. 동일한 철학적 가치가 뭐지? 고객이 결정하고 선택된다. 그렇죠. 시장에서도 제품을 선택하는 고객이죠. 정치에 있는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을 방해하는 게 농단이죠. 농단. 유교 철학에서 맹자가 얘기한 농단.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 소위 말하는 카르텔, 왜곡.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없는 데서는 맞다. 다음 열망인데 열망. 하버드 대학의 벤자민 프리드먼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방성 관용 민주주의가 촉진되었다. 우리가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노동력이니까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생존 넘어서 우리가 왜 살지? 철학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사회활동하고 정치활동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열망도 포함이 된다. 다음 3번째 권한이 부여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했다. 공장이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조직화된 즉 노조가 나왔다. 노조도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지나치면 안 되죠. 건전한 노조예요. 대한민국까지 강성 노조는 기업을 안 되죠. 그 옛날 각기 흩어져서 지주나 전사나 또 우리나라 같은 양반이나 끊임없이 잔인하게 탄압받던 농민들에게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불가능했던 일. 엘리트 이기주의, 양날의 검이다. 새로운 경제 역시 교육받은 노동력을 요구했는데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에 갖춰진 교육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경제적 경쟁 갈등도 보이더라. 다음 영향력은 19세기에는 강대국이 영국, 20세기에는 강대국이 미국. 두 나라 모두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인데 그럼 말이지 중국은 어떠냐 중국도 시장주도 변이 독재 정당을 오히려 약화됐는데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하는데 됐다. 그래서 저자도 아직은 모르겠다.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경제가 침체된다면 중국의 성공한 자본가들이 권리 요구하면서 영향력으로 될 것이고 아니면은 그 강한 국가 권력으로 자본주의가 망가질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애매하게 저자는 쓰긴 썼습니다. 발제자도 읽으면서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하게 규문기다 아니면 아니다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었습니다. 다음 4절 시장과 민주주의의 결혼으로 표현 남자 여자의 결혼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 결합은 서로 보완적이지만 긴장 관계도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 자유주의를 번장하나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 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균형, 조화가 필요하다.
5절 신겨운 결혼생활 유지하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지는 지속적 협력과 제도적 균형이 필수. 제도적으로 뭔가를 잘 시스템. 지만원 박사가 항상 얘기하는 시스템이 잘 된 나라 못된 나라.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분리. 이거죠. 독립적 법치주의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합은 쉽게 붕괴된다. 아주 공감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6절 민족주의의 취약성에 대해서 고대인에게 얻는 교훈. 고대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고대 그리스의 사례처럼 민족주의가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을 부추기면 민주주의가 폭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 7절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국가 정체성.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강한 국가 정체성과 시민 간의 신뢰가 필수. 믿음. 사회가 분열되고 신뢰가 약해지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등장해서 민주주의 시장의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공자님이 얘기했습니다.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게 설 수가 없다. 최고다. 국가를 운영해도 최고다. 이게 최고로 남아야 될 게 나라에 대한 믿음, 지도자에 대한 믿음. 다음 3장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진화. 1절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간략한 역사. 역사를 보면 19세기 후반 이후 성인들의 보통선거의 확대와 정치 참여 증가로 발전했으나 최근에는 정치 양극화, 포퓰리즘 확산에 그 기반이 휘날리고 있다. 간단하게 물론 사례도 많지만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시장 자본주의의 간략한 역사를 보면은 자본주의의 주기적 변화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자유방임에서 국가 개입주의로 주기적으로 변화를 거쳤고 전쟁과 경제 위기로 계기로 국가 역할이 확대되고 나중에는 다시 자유시장 쪽으로 주기적으로 변화를 한다. 세계화의 주기적 변화는 19세기 후반에 확대가 됐지만 전쟁과 대공황으로 쇠퇴했다가 2차 재확산됐고 최근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주의 부상으로 다시 탈세계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절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 민주주의와 세계화는 상호의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촉진하지만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과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한다. 4절 결론을 보시면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취약하다. 그러면은 부부싸움 하지 않고 어떻게 잘 살게 하는 이 둘을 공존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 포용성,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발제자의 생각 여기서 이 부분에서 교육만이 살 길이다. 대한민국도 국민교육 헌장 부활만이 살 길이다. 보면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게이오 이수 누구냐면 후쿠자와 유기치의 게이오 이수 지금 게이오 대학이 전신이에요. 왜 후쿠자와가 일본 돈 만행의 인물이 됐는가? 흉내라도 내고 중국의 악록서원. 근데 대한민국은요 정당이 연수원도 했지. 정당이 연수원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자, 2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 프롤로그를 보면은 현재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근본 원인을 다루는데 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 확산, 신뢰 상실 주요 문제로 지적해서 해보겠다. 이 말을 발제자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공존을 유지하려면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시민의 책임과 공동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수적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교육,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근본적이 될 것이다. 옛날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그 새마을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이렇게 순번 짜가면서 전 직원을 너는 이번 갔다 왔더니 다 갔다. 난 그 가라놓은 학교도 우리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가서 애국심도 교양받고 역사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4장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절 지위 불안의 경제학. 지위 불안이란 뭐냐? 개인이 나 사회에서 내 지위를 잃거나 남들에게 따라잡지 못한 불안 심리가 있다. 이게 경제적 불평등 심화 기회의 불공정성으로 지위 불안이 확대되면서 이건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 경제는 어떻게 저항력 측의 불리한 방향으로 변하는가? 이 세계화 또 기술 발전 이거는 고학력자에게 유리한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 등 저학력자의 전통적 일자리가 급감하게 됐다. 그래서 저학력층의 지위가 약화되고 서로 교차가 확대됐다. 3절 위기는 어떻게 경제를 불안정하게 되는가?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자산가치 상승을 유발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생활 안정성을 약화시켜서 경제 불안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4절 경제 문화 이주. 오늘날 정치적 위기의 핵심이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동적인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부상하게 된 것은 뭐냐? 경제적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문화적 갈등과 이민자 혐오를 촉진했고 일자리 경쟁 심화와 사회적 불안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추겨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영국의 이슬람 문제라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 결론.
영국 작가 체스터튼은 사람이 신을 믿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고 아무것이나 믿게 된다. 그렇죠. 이게 아무거나 믿지 않게 된다면은 사기꾼, 갱스터,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판을 흔드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된 거죠. 깡패들이. 그래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역사도 그렇다. 다음 5장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부상. 지대추구란 뭐냐? 야, 우리 중학생 앞에 쉽게 설명해 줄 적에 GPT 너가 한번 써줘봐. 예, 지대추구란 열심히 일하거나 좋은 제품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도록 사회를 왜곡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막아서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나쁜 자본주의예요. 챗GPT가 내 손주 중학생에게 설명해줘 하는 그런 얘기 써줬습니다. 네, 1절 과거는 먼 나라 이야기다. 과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2차 세계대전 후에 서방 세계는 유럽 그리고 일본의 빠른 성장 이것 때문에 미국도 아주 큰 이득을 봤는데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간다? 이건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다. 한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게요. 이거는 설득도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은 트럼프 정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용기를 했습니다. 2절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의 부침. 지난 2세기 동안 경제는 혁신 기반으로 구축되고 혁신이 없다면 자본의 충격은 기존의 나무전기에 또 다른 내무전기를 올리는 것이 불가할 것이지만은 기술이 이제는 모든 것을 원할 수 있게 해줬다. 과거에는 어떻게 전기를 생각하고 내연기관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2100년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경이로움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3절은 인구 구성이 변화 세계 경제는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오늘날의 고소득 구간 14%에 불과할 것이고 전 세계가 두드러진 특징 고령화다. 고령화. 4절은 글로벌 차원의 친시장적 전환이라는 제목인데요. 중국이 소련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정치적 자유화 해서는 안 된다. 왜? 경제 자유, 중국 공산당의 정치 통제 강화를 결합해야 된다. 경제 자유화. 이게 역설적인 결과죠. 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역설적인 결과가 또 나와? 이게 뭐야? 하지만은 소련 자체가 붕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과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이 다시 강화가 되죠. 다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시장적 전환은 글로벌 차원이다. 다음 5절.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변화시켰는가? 이제는 수십억 인구를 가진 신흥 경제국들이 이제는 많은 산업 부분에서 고소득 경제국의 생산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다음 6절. 기술, 세계화, 이민. 여러 나라의 법인이 등록되고 여러 나라의 직원을 고용하고 여러 나라에 사는데 적어도 준 글로벌 기업, 생산자 세금 납부등 글로벌 관점에서는 고소득 국가에서 다 편한 대로 기업들이 가기 때문에 기업으로 버림받은 느낌도 들고 글로벌 자본주의 반대하는 것으로 정치적 인기를 얻고 있다. 7절은 겨시 경제적 불안전성이다. 즉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부의 집중을 초래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8절 왜곡된 자본주의로 나간다. 지대추구는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혁신과 성장을 제해서 자본주의 혁신 가치를 손상시킨다. 9절 새로운 도전 과제.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기술 변화, 체계화, 기후 위기 등 새로운 도전을 정하지 못한다. 어떻게 되냐? 공정한 경쟁 회복과 포용력 경제 전환이 필수 과제다. 10절의 결론.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며 불평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심화시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하고 특권층이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계획이 필수적이다. 다음 6장 포퓰리즘의 위험. 계속적으로 저자간 포퓰리즘. 이건 발제자도 아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1절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포퓰리즘. 여기에서 포퓰리즘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만이 심해질 때 등장한대. 표를 얻으려고.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엘리트를 비판하고 단순한 해법을 제시함으로 해서 표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민주주의를 떨어뜨리죠. 2절 정치적 변화의 바람. 이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은 정치적 불신과 불만에 키워서 포퓰리즘을 부추긴다. 이런 정치 변화는 전통적 정당을 쇠퇴시키고 극단주의 부상, 민주주의 약화로 이어진다. 다음 3절 이민 문제는 포퓰리즘 확산의 주요 원인이다. 경제적 문화적 불만을 느끼는 시민들은 이민자를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인식해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4절 비민주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위협. 비민주주의적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엘리트가 지배하는 엘리트 패거리 카르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각 요소마다 좌파 카르텔. 다음 5절 금권 정치적 포퓰리즘과 남부 전략. 금권 정치적 포퓰리즘은 부유한 집단이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불평등을 유지하고 남부 전략은 인종적
문화적 분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지지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다음 6절 유해한 개인주의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강력한 리더에 의존하면서 민주적 규범을 파괴한다. 7절 정당과 미디어의 역할 변화. 그러니까 이게 참 언론도 문제죠. 언론도 문제입니다. 미디어의 양극화는 정치적 분열 부추기고 가짜뉴스 작성과 극단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충신 간신이 있죠. 그런데 간신이 임금에게 사랑받듯이 간신 정치가 국민을 속이먹죠. 8절 민주주의 보루를 지켜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민주적 제도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강화, 언론 독립성 확보, 정치적 책임성 회복이 절실하다.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 발제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야, 포퓰리즘 뭐냐? 포퓰리즘은 이거의 간신 정치라고 해야 된다. 간신이 누구냐? 진시황 시절의 조고, 지마를 한 조고 이런 놈들, 연상군 시절의 임사홍, 최홍사 해가지고 하는 놈들, 기품 좀 있는 놈들. 현대에서는 좌빨들, 아부 정치가 간신 정치다. 엘리트들이 책임이다. 엘리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여기까지가 1, 2부 6전까지 발제입니다. 후반부 3, 4부는 우리 김병헌 박사님이 좋은 발제가 있겠습니다. 1부를 전반부를 발제하면서 발제자의 감상은 제가 유교 철학이지만 불교에서 저는 이 안수정 등 교훈이 참 좋습니다. 안수정 등 언덕안 나무수 우물정 등나무. 그러니까 이 식인 코끼리 어떤 코끼리가 이게 쫓겨나서 나그네가 가다가 절벽을 만났어요. 방법이 없어. 거기가 넝쿨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불사 맨 밑에는 또 독사가 또 알을 틀고 있어. 겁이 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나무에 있는 그래서 위에 벌꿀이 똑 떨어졌어요. 콧잔등에, 입술 위에. 그래서 이렇게 혀로 해보니까 달콤해요. 근데 당시에 보니까 또 검은지 흰지가 경쟁적으로 나무 넝쿨을 갉아먹고 있어. 이 넝쿨이 끊어질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그네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요. 절체절명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 꿀물이 왜 다시 안 떨어지나. 꿀물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어리석음. 그래 여기에서 식인 코끼리는 공산주의, 망국은 함정, 경제 위기는 이 넝쿨 끊어지는 넝쿨, 국민 분열의 신지 검은지, 욕심 권력욕은 뭐냐. 이게 일단 당장 눈앞에 욕심. 왜 꿀물 또 안 떨어지냐. 꿀물이 선심정치. 이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안수정 등 이 교훈을 우리 국민들에게 멀리 알려서 여기 있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국민 계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발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